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은 계속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소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전히 시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수가 여기서 2000 넘어가느냐, 2050 가느냐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장세가 이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역시도 650대까지 터치를 FOMC 앞두고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시 얼마나 가느냐의 싸움도 아니겠지만, 아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지금은 시황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장세를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를 놓고 판단하기도 조금 어렵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계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나쁘냐 좋으냐를 따지고 본다라면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가치형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느리지만 위험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 있게 가시는 분들도 크게 신경 쓰실 거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상당히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한 3% 이상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좀 랠리가 다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거의 매매 관심권에도 사실은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은요,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지 라인에서는 항상 강하게 무너뜨리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시도를 하다가는 또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적은 확률, 제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주의하는 부분이 좀 확률적으로 적은 패턴이 자주 나올 때 시장이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고, 그런 유형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매 접근을 저는 좀 자제하는 편인데, 지금 제약바이오나 혹은 작년도 2013년, 15년도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생긴 상태에서 변동성만 아주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밑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21선 지지했으니까 나오는 반등 정도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주도 섹터는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각계 종목별로 R&D 투자라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임상권들 혹은 신약권들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연구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나 접근을 하는 거지 트레이딩의 중심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통주도 전체로 다 좋은데요. 특히 현대백화점이 오늘 한 6% 정도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사후 면세점 관련해서 NH 쪽에서 아침에 좀 매수 리포트 냈던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첫 번째 반등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내수 소비주들이 사실 이 또한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주식들이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박스 하단까지 다 꺾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본의 유형을 보더라도 여타 수출형 기업들에 비해서 이익 구조는 단단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틈새에서 많이 밀렸을 때 움직임들은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주식들이 지금 주도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을 보더라도 지금 한 4, 5년짜리 박스 하단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나오니까 일단 상단 17만 원, 중심권 한 14, 5만 원대가 되니까 중간대 영역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위치에서 탄력적인 시세라든지 주도권 종목을 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굳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좀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편하게 보고자 하신다라면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라든지 섬유 의복 쪽은 내년도 시장에서도 어차피 글로벌 경기 저성장, 국내 경기 저성장이기 때문에 여타 섹터에 비해서는 이익 안정성은 좀 좋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박스 하단 접근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비군 쪽에서 지금 비아트론도 연일 신고가고요. 모건스테인 쪽으로 오늘도 5만 주나 들어옵니다. 또 원익 IPS도 그렇게 실적도 잘 내놓고 나서 밀리더니 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해 있고요. 자, AP 시스템도 오늘 흐름이 양호합니다. 4% 정도 아주 강한 흐름세 나와 있는데요. 자, AP 시스템 추가로 좀 더 랠리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OLED는 여러분들이
여타 성장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오래 강했던 화장품 그리고 미디어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시대 요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해서 베팅이 이루어졌더라면은 OLED 쪽은 사실 설비 투자 사이클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보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중국 대비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일단 OLED 쪽에서는 국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플렉서블과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측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들의 연초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OLED 쪽에 대해서는 장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세를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연초 정도까지는 OLED 섹터도 일시적인 어떤 사이클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고 트레이딩 섹터에서는 오히려 전기차와 함께 앞쪽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삼성 SDI랑 LIG 넥스원, NC소프트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SDI 보겠습니다. 동부 쪽에서 한 연구원이 이제 적자가 내년도에 한 679억 날 것 같다. 미리 좀 빠져나와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주가가 SDI는 보니까 8월 24일 날 저점에서는 거의 빠지질 않았더라고요. 혼자 그냥 어제까지 보면 13만 원으로 쭉 그냥 올라갔던 흐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의미 있는 조정이 좀 음봉으로 나오고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지금 7% 빠져 있습니다. 11만 9천 원 선까지 와 있는데 좀 매수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전기차 쪽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시는 게 부담스럽다라면 충분히 배팅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레포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약간 좀 실수가 나왔는데 이 롯데 쪽에 화학사업 매각 작업에 대한 정확하게 지금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매각이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쪽 사업은 흑자로 계속해서 사업 영업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각 이익 자체든 일회성 이익으로 순이익으로는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쪽은 어차피 당장 숫자가 크게 지키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또한 시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목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기차 사업이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라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화학 쪽 매각하기 때문에 적자란다. 이 스토리라면은 삼성 SDI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더 깊은 조정을 준다라면은 주도 섹터에서의 대표주가 할인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기차 섹터는 전 내년도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형주 쪽에서 삼성 SDI 오늘의 하락은 가장 특징적이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준다라면은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IG 넥슨도 역시나 오버행 이슈 나온다. 1월 4일부터 이제 풀린다. 한 22%가. 이 얘기 나오면서 아침에 좀 많이 밀립니다. 오늘 한 5%? 어제도 좀 밀렸었고요. 오늘까지 좀 추가로 하락 나오는데요. 지금 96,200원 선인데, 수급 이슈입니다. 좀 더 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오버행 이슈를 완전히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고 하지만 이 이슈가 어느 위치에서 나왔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위쪽에서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된 부분이 있지만 10만 원 이상에서 제가 볼 때는 9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테크인과 함께 지금 방산 쪽에서는 시장에서 일단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방산 사업 자체도 저성장 국면에서 증시에서의 포지션을 계속 저는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이 확정적으로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가 공략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추세적인 되돌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제외할 정도의 추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9만 원, 예를 들어서 9만 원 확정 이탈 시에는 일단 물량을 한번 뺀다라고 감안하면 한 9만 2, 3천 원대 정도 온다라면은 아주 적은 리스크로 한번 담아볼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빌이나 조이시티, KINX 대체로 좀 한 2%, 3%씩은 올라 있고요. 근데 이제 NC는 한 1.3% 정도 소폭 하락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배당 관련해서 저번에 약간 실망감 좀 주긴 했습니다만
이후로도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게임주 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일단 저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화 상태를 봤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내 게임이 해외로 가서 다 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게임주는 분명히 건 바이 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히트 게임이 나오거나 혹은 신작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장 주가가 반영이 그래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에는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바로 NC소프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에서 국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증시에서 아주 큰 모멘텀 트레이딩 재료 자체가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기술 섹터에서 고성장 섹터에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NC소프트는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오퍼는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만 5천 원 정도 깊게 러프하게 잡으면 20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 것은 눌림목이다 정도 이해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라인은 일단 25만 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볼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